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여자는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내리지 못한 채 반지 케이스를 초조하게 만지작거리는 남자를 바라봅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We are experiencing a temporary powering.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된 엘리베이터. 그런데 이 두 남녀는 꽤 태연해 보이는데요. Hey man, didn't you get the news? We're about to die. It doesn't matter. I die all the time. Me too. 이 둘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서 있는 여자, 오늘의 주인공 나디아입니다. 그녀는 프리랜서 게임 개발자이며 오늘 36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Happy birthday, baby! 친구 맥신의 주최로 생일 파티가 열리고 파티가 즐겁지 않던 나디아는 밖으로 나오는데 오매불망 찾아 헤맸던 집 나간 고양이 오트밀을 발견하고 고양이를 잡으러 가다 택시에 치여 죽게 되죠. 죽었던 나디아는 천국이 아닌 어제 그 파티장의 화장실에 있습니다. 마치 데자뷰를 선명하게 겪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죠. 그녀의 죽음은 계속되는데요. 물에 빠져 죽고 구멍에 빠져서 죽고 또 빠져서 죽고 두 번째 교통사고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기까지 그녀는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리고 또 한 번의 계단 추락사. 계단이 무서워진 그녀는 비상 계단을 이용해 파티장을 벗어납니다. 단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가기로 한 나디아. 처음에 맥신이 주었던 코카인 묻은 대마초를 생각해내고 마약 딜러를 찾아가 제조 비밀을 알게 되는데 코카인이 아닌 우울증 치료제인 케타민이었죠. 반복적인 죽음으로 케타민이 문제가 아니란 걸 깨닫고 이 건물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파티장인 이곳은 오래전 유대교 학교였던 곳이었기에 유대교 회당을 찾아가게 되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울적한 나디아는 오트밀을 부르며 밤거리를 헤매고 노숙자가 나디아의 덥수룩한 머리를 보고 묻습니다. Is that a wig or a hat? 나디아가 거리낌 없이 그에게 다가가는 이유는 파티장 건물 건너편에서 국어라는 글을 몇 번 봤기 때문이죠. 어젯밤 쉼터에서 자다 신발을 도둑 맞았다는 그의 이름은 호스. 나디아는 그를 안타깝게 여기고 함께 술을 나눠 마시죠. 호스는 나디아의 머리를 잘라주고 싶어 했고 나디아는 그에게 자신의 머리를 맡깁니다. 호스는 나디아의 머리를 잘라주며 뜻깊은 말을 하는데요. 잘려진 머리카락은 이미 지나간 나디아의 나날이며 머리를 잘랐으니 새로운 모습의 나디아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호스와 밖에서 담요 하나만 덮고 노숙을 하게 된 나디아는 얼어 죽어서 다시 파티장 화장실 거울 앞이죠. 게다가 그녀의 머리카락의 길이도 그대로입니다. 나디아는 회사 미팅에 참여하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날 처음 자신과 같이 타임루프에 갇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의 이름은 앨런. 벌써 10번째 죽음을 맞았다. 다시 돌아왔죠. 눈을 뜨면 집 화장실 거울 앞인데요. 그의 하루는 성공을 위한 다짐을 하며 시작합니다. I am beautiful. I am beautiful. I am loved and deserve love. I am loved and deserve love. 오늘 그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할 계획이죠. 여자친구인 비어트리스와 9년을 만났고 오늘은 그녀와 함께 여행 갈 날이었죠. 앨런은 여러 번 비어트리스의 집에 같은 목적으로 오는데 그녀가 자신을 차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바람까지 피고 있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죠. 화가 난 앨런은 술을 엎지르고 그걸 분주하게 닦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강박을 갖는 앨런을 보는 게 버겁다는 그녀. 앨런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하고 물건들이 자신의 정한 자리에 있어야 하며 키우는 물고기의 밥도 적정량을 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지만 완벽해지려 지독한 강박증에 시달렸죠. 그래서 비어트리스가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고 엄마에게 거짓말했죠. 친구에게 비어트리스와 헤어졌다며 쿨하게 말하고 친구는 커플 테라피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제안하지만 I can do it by myself. I can't. No one can do anything by themselves.
한편 나디아는 보석 가게 앞을 서성이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반지 케이스가 그녀를 여기로 이끌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남자의 이름을 알아내려 하자 쫓겨났지만 쫓겨나기 전 M 리뷰 광고를 보고 앨런을 찾게 됩니다. 앨런이 집 앞에서 기다리던 나디아는 그가 이 죽음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각자 죽고 난 후 자신의 생일 파티장으로 오라며 초대합니다. 나디아의 파티장에 들어선 앨런은 비어트리스의 내연남을 보는데 분노가 차올라 쓰레기라고 욕하며 달려들다 맥신에 의해 쫓겨나고 우울감에 술에 취한 채 비틀대며 걷고 있는데 변태로 오해한 여자들이 호신용 스프레이로 공격하고 스프레이에 의한 천식으로 사망합니다. 나디아의 생일 파티에 온 전 남자친구 존에게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존의 딸과의 식사를 하겠다고 약속하며 딸에게 줄 몽고메리의 소설 에밀리를 선물하려 루스에게 들리죠. 루스는 심리상담 전문가이자 나디아를 키워준 사람입니다. 나디아에게 차를 끓여주다가 가스 폭발이 나고 나디아는 사망합니다. 여러 번 죽다 보니 나디아와 앨런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내는데요. I told you, I think that we're dying at the same time. 앨런이 집에서 나디아가 처음 만든 게임을 함께하며 앨런의 첫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앨런은 이상하게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디아는 앨런의 첫 죽음이 키가 될 거라 믿고 루스에게 데려가 최면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루스는 심리상담을 권하죠. 뜻하지 않게 루스로부터 나디아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디아의 엄마도 앨런과 같이 사소한 것에 강박이 있는 여성이었죠. 심리상담을 거부했던 앨런이 심리상담을 받기로 결정하고 그날 밤 자신의 첫 죽음에 대해 기억합니다. I threw myself off the top of the building. I killed myself. 나디아와 앨런은 처음 마주쳤던 장소로 돌아가 해결하면 될 것만 같은데 앨런과 밤거리를 걷던 중 나디아는 한 여자아이를 보고 그대로 심장마비에 걸려 숨지고 앨런도 귀에서 피가 나며 숨지게 되죠. 그 후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디아의 파티장 화장실 거울이 사라지고 파티장 사람들이 서서히 증발하더니 결국에는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에 맥신만이 춤을 추고 있었죠. 앨런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물고기가 사라졌고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증발해버린 상태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살아 돌아올 수 없으리라 직감합니다. 두려워진 나디아 앞에 또다시 나타난 어린 소녀 섬뜩하게 미소 짓는데요. 나디아와 앨런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비타임즈입니다. 개인적으로 타임루프 소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리뷰하게 된 러시아 인형처럼은 특히 애정하는 작품입니다. 오렌지 is the new black에서의 니키와 다야를 다시 볼 수 있어 반가웠죠. 러시아 인형인 마트로시카를 열면 똑같은 인형이 복제되어 나오듯 계속해서 같은 날로 돌아가 죽음을 맞는 나디아와 앨런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디아와 앨런은 모두 화장실 거울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화장실은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이며 거울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반영합니다. 주인공들은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며 살아왔죠. 앨런은 결점을 보이기 싫어했던 완벽주의자로 강박증에 시달렸고 비어트리스와의 이별로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렸던 것이죠. 보기만 해도 심장마비가 오는 여자아이 나디아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린 시절의 환영입니다. 차가 터질 만큼 수박 사재기를 했던 나디아의 엄마. 그녀는 하나에 꽂히면 사재기에 강박이 있었는데요. 살이 찐다며 어린 나디아에게 수박만 먹기를 강요하고 본인은 심한 거식증에 시달렸죠. 자신 스스로를 혐오해 거울을 모조리 부수는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나디아는 엄마의 길을 극도로 꺼려했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 때문에 엄마가 죽어버렸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기 때문이죠. 사회복지사에게 엄마가 아닌 루스와 살고 싶다고 말하자 엄마는 1년도 채 안 되어 죽었는데 그때가 그녀의 나이 36이었습니다. 나디아의 머리가 아름다우니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고 했던 엄마와 달리 호스는 나디아의 머리를 잘라주고 싶어 했고 잘라주죠. 이 장면을 보며 문득 동화 한 편이 떠올랐는데요. 1845년 출판된 안데르센의 소설 빨간 구두와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카렌의 다리를 잘라서야 비로소 춤추는 것을 멈추었던 카렌. 극 중에서는 나디아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호스가 사형 집행인과도 같습니다. 나디아와 앨런의 첫 만남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델리였습니다. 비어트리스와 헤어지고 술에 취한 채 통조림을 엎지른 앨런. 나디아가 도와주었다면 앨런은 자살하지도 않았을 거고 둘은 타임루프에 빠져 고통받을 일은 없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파티에서 만난 남자와 원나잇을 했던 나디아. 비어트리스와도 관계를 맺는 남자였죠. 백신이 나디아에게 바퀴벌레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후에 나디아도 코드에 버그가 걸렸다라고 말하죠. 즉 나디아가 이 시스템의 버그인 셈입니다. 보석 상점에서 보았던 옛 어플이 델리에서도 있었는데요. 나디아와 앨런의 필연적인 만남을 뜻하죠. 나디아가 어린 시절 좋아했던 소설 꿈꾸는 에밀리는 그녀의 어린 시절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인공인 에밀리가 고아가 되어 루스 이몬에서 살게 된 것처럼 나디아는 심리치료사인 루스와 함께 살게 됩니다. 호스에게 엄마의 목걸이를 주는데 너무 무거워서 준다고 말하죠. 나디아를 짓누르는 엄마에 대한 기억을 벗어버리고 싶어 했던 그녀가 결국은 고통스런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신선했던 과일들이 먹지 못할 만큼 썩어 있죠. 앨런이 키우고 있는 물고기가 갑자기 사라진 것과 거울이 사라지고 모든 가구와 물건들이 사람과 함께 모두 증발해버린 파티장. 주인공들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복선을 보여주죠. 죽음이라는 무거운 소재이지만 장르는 코미디라는 게 함정이 유쾌하게 웃다가 어느새 주인공을 위로해주고픈 마음에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도움받기를 거부했던 앨런,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캐주얼한 만남을 이어가던 나디아와 살기 위해 동맹을 맺고 변화하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매회 20분이 조금 넘는 러닝타임의 8개의 에피소드라서 시간 순삭 몰입할 수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러시아 인형처럼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